이제 그분이 의학 박사 그 학위를 취득하시고 이제 의사가 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의사의 길을 걷지 않고 의학 전문 기자가 되셨습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서울대학교 스타트업 멘토링을 하러 가는 중입니다. 정말 요즘에 집중해서 연구하고 있는 분야인 경력 전환, 커리어 체인지 이쪽 부분을 좀 다루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제 홍해걸 박사님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홍해걸 박사님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제가 굉장히 그분은 저를 모르지만 저는 그분을 개인적으로 굉장히 존경하는 분 중에 하나입니다. 직장생활 할 때였나 아마 그쯤이었을 것 같아요. 제가 그때 신문 이런 걸 봤는데 그분이 나오시는 거예요. 이름도 좀 독특하시기도 하고 굉장히 얼굴도 굉장히 친근하게 생기셨잖아요. 이제 그분이 의학 박사 그 학위를 취득하시고 이제 의사가 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의사의 길을 걷지 않고 의학 전문 기자가 되셨습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근데 배경 지식이 필요한 게 지금도 의사가 최고지만 그 당시에는 더더더더 의사가 최고였어요.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냥 의사는 그냥 진리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의사의 길을 걷지 않았어요. 아마 그 당시에는 의사가 됐으면 더 편했을 거예요. 더 권위도 더 있었을 거고요.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분이 비온뒤라고 하는 의학 전문 채널을 만들었습니다. 어떤 의학 전문 지식이라는 게 사실은 의사분들이 이렇게 되게 여유를 갖고 조근조근 설명을 잘 못 해주시잖아요. 의학적인 이슈뿐만 아니라 의학적인 어떤 지식, 무슨 내가 관절염에 걸렸다, 무슨 당뇨에 걸렸다, 무슨 협심증이다, 이런 어떤 각종 의학 그런 지식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민간요법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그릇된 그런 잘못된 지식을 통해서 이를테면 무조건 내시경 수술하는데 그냥 동네 병원에서 괜찮은데도 불구하고 그냥 무조건 대학병원에 가서 한다든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비욘드에서 다룬 겁니다. 자, 어떻게 됐을까요? 같은 이름의 유튜브도 운영을 하고 계시거든요. 홈페이지도 있고 유튜브도 있어요. 같이 하시는 건데 유튜브 구독자가 지금 아마 제 기억으로는 150만 명쯤 될 거예요. 계속 증가하고 있고 요즘에는 이제 그 의사분들이 유명한 의사분들 다 거기에 이제 출연하셔가지고 본인의 어떤 전공에 대해서 막 말씀해 주시고 이제 그런 거거든요. 자,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직업이라는 거는 굉장히 많습니다. 옛날에 여러분들 김우중 회장님의 그 유명한 말 알지 않습니까? 세상은 넓고 세계는 넓고였나요?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제가 주장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옛날에는 의대를 졸업하면 그냥 100% 한 명의 예외도 없이 의사가 됐어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은 의사의 길을 걷지 않아도 충분히 그보다 더 돈을 벌 수 있는 시대가 됐다는 겁니다. 제가 의사의 예를 들어서 그렇지 다른 사례를 들 수도 있어요. 옛날에는 요리를 배웠으면 그냥 요리만 해야 됐어요. 하지만 지금은 요리 책을 만드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요리 레시피를 연구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요리를 교육시켜주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요리만 하나만 가지고도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정말 많아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시대의 어떤 흐름도 좀 알아야 돼요. 트렌드가 바뀐다는 것을 좀 인지하셔야 됩니다. 기자라는 것은 옛날에는 그냥 신문 방송에서 기사 쓰고 뉴스 송출하고 이런 것만 했었지만은 지금에 이르러서 정말 모든 현존하는 의사들이 그의 채널에 출연하기 위해서 그런 수준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지금 4050 분들은 벌써 업력만 해도 본인이 직장 생활을 했던 여러 가지 일적으로 경력들이 대부분 15년에서 20몇 년이 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요. 이분들이 조심해야 될 게 본인이 하던 거를 아예 버려버리면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그것이 나의 자산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자산. 내가 그동안 20년 넘게 축적해온 이 자산을 그냥 버리고 그냥 치킨집을 한다? 편의점을 한다? 그거는 너무 리스크도 크고 내가 그동안 쌓아왔던 그 소중한 경험들을 레버리지 할 수도 없고
새로 시작한다는 게 요즘에 2030들도 어려운데 405분들이 본인의 경력을 완전히 제껴버리고 완전히 다른 일을 한다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바로 이런 겁니다. 정말 웃긴 얘기 한번 해드릴게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구청에서 지난 20년간 공무원으로서 일을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예를 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구청에서 일하면서 그동안 본인의 그 얻은 달란트, 본인이 취득한 능력, 본인이 얻은 달란트는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공무원 일하면서 내가 쌓인 실력이 없을까요?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자, 농담 반입니다. 여러분들 웃지 마시고요. 농반 진반으로 말씀드릴게요. 아마도 그 구청에서 일하시는 공무원분들은 거의 대부분, 아닌 분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은 민원들을 받아봤을 거예요. 그죠? 민원, 여러 가지, 아마도 멱살도 잡혀봤을 거예요. 컴플레인 들어오고요. 각종 그 지역마다, 그 구마다 정말 그 뭐 지역 유지 또 시민, 구민들이 진짜 그 민원을 많이 넣거든요. 뭐 이건 왜 이러냐, 불만도 터뜨리고, 왜 나는 세금이 이렇게 많이 나왔냐, 이거 깎아달라, 왜 여기 쓰레기장이 냄새가 나는데 이거 조치를 취하지 않느냐, 블라블라. 정말 끝이 없는 민원이 들어옵니다. 진상도 많이 만나고요, 욕도 많이 드셨을 거예요. 자, 그것이 불행한 과거일 뿐일까요? 전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이분은요, 분명히 이 진상 고객들, 그러니까 컴플레인을 어떻게 하면 처리를 해야 되는지를 알고 계실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여러분들?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농반 진반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분은 지난 20년 동안 각종 컴플레인을 핸들링해 왔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컴플레인을 잠재우고 문제없이 탈 없이 마무리하는, 봉합시키는 능력은 그 누구보다도 뛰어날 거예요. 그럼 뭘 해야 될까요? 예를 드는 겁니다. CS 전문가가 될 수도 있겠죠. CS 전문가, 커스터머 서비스, 불만 고객 처리하는 방법, 어떻게 내가 이런 고객들을 핸들링 해야 되는가. 때로는 협상 전문가가 될 수도 있겠죠. 어려운 상황에서 내가 우리 구청에 또는 그 나라의 어떤 정책도 있고, 또 얘기 들어보니까 민원도 내가 볼 때는 합리적인 것 같아. 이럴 때 타협해가지고 내가 어떤 제3의 길을 만들었다, 뭐 이럴 수도 있고요. 굉장히 많은 공무원분들이 정말 열심히 전 일하신다고 알고 있거든요. 많은 민원도 해결해 주시고 창의적으로 해결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 달란트, 이거를 레버리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그렇게 안 하고 이분이 나는 뭐 20년 동안 공무원만 했기 때문에 내가 뭐 아는 게 있니? 나는 그냥 뭐 나는 그냥, 저의 핵심 메시지는 뭐냐 하면은, 내가 아무리 정말 어렵게 넌덜머리 나게끔 일해왔던, 정말 쳐다보기도 싫은 그런 나의 일, 사실 잘 살펴보면 나만이 할 수 있는, 내가 정말 전문성을 레버리지 할 수 있는 일들이 반드시 있거든요.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정말 그 영업직이라 가지고 해외 영업 담당자였어요. 그래갖고 이분이 정말 한 달에 거의 3번씩 4번씩 거의 뭐 해외 출장, 대만 갔다가 일본 갔다가 중국 갔다가 저기 무슨 뭐 미국 유럽 갔다가, 이거 뭐 신혼인데 도대체 해외 출장으로 한 달에 뭐 거의 보름을 해외에서 지내니 나 이거 못 해먹겠다, 이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물론 그거를 원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것이 또 10년, 20년 또 이렇게 또 쌓이다 보면 이제 너무 지겹다. 이제 뭐 일본도 한 뭐 30번 가봤고 중국도 한 40번 가봤고 이제 지겹다, 너무 힘들다, 체력도 떨어지고 나이 먹어서 젊을 때는 했지만,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분이 이거를 넌덜머리 난다고 때려치우고 내가 완전히 새로운 곳에서 일을 한다? 리스크가 너무 높습니다. 이런 경우는 출장 전문가가 될 수도 있겠죠. 비즈니스맨들이
어떻게 짐을 싸야 되는지, 어떤 사항을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지, 해외에 갔을 때 나라별로 뭐뭐뭐뭐 편의점, 우편물, 또 통신 서비스, 숙소 이런 것들은 어떻게 내가 예약하고 핸들링하고 관리해야 되는지 아마 누구보다도 잘 아실 거예요. 그죠? 그만이 알 수 있는, 한두 번 간 사람들은 뭐 그거 당연히 아는 거 아니야 이러시겠지만, 적어도 내가 어떤 나라 어떤 도시를 30번 40번 가신 분들은요, 한두 번 여행으로 간 사람하고는 차원이 다른 그런 그 지식을 가지고 있겠죠. 이런 것들을 레버리지 해야 됩니다. 제가 아는 분은 실제로 릴로케이션, 그러니까 해외 출장 가는 분들을 위해서 원스톱 서비스, 뭐 비자, 하우징, 항공, 현지 생활에 관한 모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처리해주는, 그 서포트해주는, 시작하셔가지고 지금 굉장히 순탄하게 잘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니까 이분은 옛날부터 회사에서 출장을 너무 많이 다녀가지고 또 장기 체류도 해본 경험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런 경험을 발판 삼아서 본인의 사업을 새로 만들었다, 이런 케이스. 굉장히 좋은 케이스. 본인의 경험을 레버리지해서 새로운 일을 하는, 그러니까 영역은 똑같지만 어떤 서비스의 그 업종이 다르다고 할까요? 서비스의 어떤 질이나 양이 다른 거죠. 그런 일을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나이가 그래도 나름대로 있으신 40, 50,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나이가 많은 거고요, 긍정적으로 얘기하면 경력이 풍부하신 거죠. 희망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한번 트렌드에 맞게 한번 좀 생각해 보시고, 트렌드를 좀 읽기 위해서는 뭐 별거 없습니다. 대화 많이 하시고, 특히 젊은 분들 계시면은 젊은 분들하고도 좀 대화를 할 그런 노력도 좀 하셔야 되고요. 요즘에 유튜브 같은 것들도 잘 돼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좀 맨날 보던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좀 안 보던 것도 좀 보고요. 호기심을 좀 가지셔야 됩니다. 전 영역에 있어서. 그래야지 그런 어떤 길이 보이는 것 같아요. 자, 오늘 하여튼 홍경월 박사님하고 뭐 요리 전문가, 공무원, 그 다음에 릴로케이션 전문가 등등의 제가 사례를 들어드리면서 4050 이런 분들이 커리어 체인지, 경력 전환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또 재밌는 얘기로 찾아뵙겠습니다.